최근 사회 전반에 갑질이 만연해 있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이런 세대 갈등, 또 사회나 여러 집단에서의 이런 갑질에 대한 문제 제기 참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과거에서부터 이제 갑질들은 사실은 있어 왔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 그리고 이제 갑질이 갖고 있는 조직적이고 사회적인 악영향, 이런 것들에 주목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학교 현장 전반에도 이런 갑질 문화가 횡행하고 있다, 이런 말들이 있어요. 학교 안에 이 교육 구성원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또 학교에 참여가 늘어나는 만큼 또 의견 충돌도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과거와는 다른 학교의 모습, 조금은 허용적이고 개방적인 학교로 가고 있는데, 그런 와중 속에서도 아직까지도 이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을 못하는 이런 구성원들이 혹시 있다, 이런 뜻으로 생각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뭐 학교 안에 요새 뭐 여러 직군들이 있고, 또 뭐 표준 업무 매뉴얼을 만들어 달라 이럴 정도로 새로운 업무들이 자꾸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만 이제 학교의 구성원, 학교의 직원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만 갑질을 바라볼 것은 아니에요. 최근에 이제 학부모님에 의한 갑질이 이제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혹시 교육부 사무관 사건 혹시 아세요? 왕의 DNA 뭐 그 사건인가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담임생 입장에서는 교육 방침도 있고 뭐 여러 학생들을 같이 지도하는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학부모가 우리 아이는 좀 특별히 해달라, 왕의 DNA를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그러니까 같아요. 이게 왕의 DNA만 회자됐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이면을 보면 정말 전형적인 갑질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학생이 3학년 때 이제 학교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담임 선생님이 직위 해제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담임 선생님을 맞이했는데, 담임 선생님께 매일매일 이 학생의 학교 생활에 대한 것들을 메일로 보고하게끔 말씀을 하셨어요, 부모님이.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 아이는 왕의 DNA를 갖고 있는 아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당 사안들을 이제 해당의 이제 담임 교사께서 국민신고에 2번이나 이제 신고를 했어요. 근데 어떤 조치가 내려졌는지 아세요? 뉴스 보도에 따르면 혐의 없음이 됐던 것 같아요. 그 구두 경고, 교육부 내에서 구두 경고로 조치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교육부에서 만드는 갑질 매뉴얼, 갑질 예방 매뉴얼, 각 시도교육청에서 갑질 예방 이제 지침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가장 컨트롤 타이고 중심이 되는 교육부에서 전형적인 갑질 사안에 대해서 어떠한 인사 조치 없이 구두로 경고했다라는 사실,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갑질에 대한 이제 어떤 지침이나 매뉴얼, 이런 부분들 정말 세분화되고 강화되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서는 갑질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혹은 리더십의 한 가지 이제 발현의 모습이라고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갑질, 그 갑질의 정확한 뜻이 뭡니까? 근데 갑질 같은 경우는 이 여러 영역에서 우월적 지위나 권한을 남용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피해를 초래하는 걸 뜻합니다. 그럼 이제 이 갑질에 대한 부분들이 공공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서 판단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뭐 법령을 위반했느냐, 그리고 사적인 이익을 요구했느냐, 부당한 인사를 하거나 비인격적 대우를 하거나 기관 이기주의, 업무 불이익, 그리고 부당한 민원 응대, 기타에도 여러 인간관계에서의 괴롭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 이제 갑질의 한번 유형을 살펴볼게요. 이제 조직 내부에서 보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게 있죠.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갑질을 해요. 예를 들면 어떠한 갑질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근데 우선은 직무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봅니다. 직무의 범위에 포함이 됐냐, 포함되지 않은 일을 시킬 때 이건 또 갑질이 될 수 있어요. 그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대성 선생님이 신입 직원이에요. 제가 이제 어떤 중간 팀장이나 그 간부예요. 우리 대성 쌤, 커피 한 잔만 타다 주세요. 이거 갑질일까요, 아닐까요? 우선은 저는 약간은 인간관계가
서로가 서로를 타줄 수 있다라면 이해할 수 있는데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탄다. 이건 좀 문제가 있을 것 이 같습니다. 매뉴얼에 의하면 이건 직무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커피 타는 일이 직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형적인 갑질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직 외부에서 바라보면 민원인에 대한 갑질이 있을 수 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신청인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이제 부당하게 어떤 지연이나 거부를 하는 경우도 갑질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무 관련자에 대한 갑질, 그리고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갑질. 예를 들어서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갑질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조직 내에 굉장히 포괄적이고 이제 추상적인 이런 가이드라인들, 지침들이 있어요. 이거에 의해서 실시되는 업무들이 갑질을 담고 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면 눈이 오고 있어요. 근데 소속 직원들한테 나와서 눈을 다 치워라. 그러니까 이게 업무인가 갑질인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에요. 대현 선생님이 지금 그 교육활동 보호와 관련된 부서에 계시잖아요. 네. 이 갑질에 대한 현장의 민원들 많이 이제 청취하고 계시잖아요. 우선은 저희 부서는 이제 이런 교육활동 침해에 관련된 업무를 주관을 하고 있고요. 이제 시도 교육청마다 갑질과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다릅니다. 감사 부서에서 담당할 수도 있고 인권 관련 부서에서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갑질 같은 경우는 학교 내에서는 어떤 교사가 관리자를 그리고 이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학부모의 갑질이다. 근데 이게 갑질에 있어서 조직의 상하관계는 아니지만 외부에서 내부로 이루어지는 갑질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반면에 교사가 학부모한테 또 요구할 수가 있겠죠. 이런 다양한 양상의 이제 갑질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갑질을 판단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사회에서 통념적으로 허용됐던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대현 선생님이 직접 시교육청에서 그런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법령에서도 이제 제일 처음 다루는 게 직무 관련성이거든요. 그래서 학부모와 교사의 갈등 안에서도 이런 정당한 교육 활동에 대해서 부당한 개입을 한다. 그럼 교육 활동 침해로 볼 수 있고 또 갑질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학부모 역시도 이게 우리 교사한테 우리 아이가 어떤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이거는 좀 고려가 돼야 될 사항을 전달하는 거는 갑질은 아닌데 필요 이상의 전체적인 교육 활동에 지장을 준다면 그거는 제 생각에는 갑질이라 볼 수 있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대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상호 이해, 그러니까 서로 간에 어떤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 관계에서라면 직급과 상관없이 갑질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소통에 어려움이 있거나 직급 간의 차이가 있을 때 이런 갑질로 판단될 그런 사안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럼 저희가 한번 볼게요. 현장의 구성원들 갑질 사안이 발생했어요. 이거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나요? 근데 뭐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뭐 시도 홈페이지에 갑질 신고하는 메뉴도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신문고라든가 민원을 통한 이런 갑질 신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이제 어떤 그 프로세스를 잠깐 소개해드리면 갑질 행위가 발생됐어요. 이제 두 가지 루트가 있어요. 바로 신고할 수도 있지만 이제 대다수의 이제 구성원들은 이게 갑질일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관 내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거 온라인 상담을 받을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조직 내에서 조정되거나 해결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면 시도교육청에 갑질신고센터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마 이제 갑질 여부에 대한 사실 조사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확인들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식 조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조사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갑질이 미해당됐을 땐 이건 어떤 이제 상호 조정이나 어떤 종결, 그러니까 화해 정도 이렇게 조직의 운영에 이제 무리가 없는 선에서 마무리가 될 텐데 갑질에 해당될 때 어떤 조치들을 받게 되나요? 근데 갑질 같은 경우는 그 사안에 따라 뭐 행정 지도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주의나 경고 같은 행정 처분도 이루어질 수 있고요. 심각한 경우에는 징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갑질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사안별로 이제 신고하는 창구들이 다 다르게 있나요? 아니면 통합적으로 이제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경기도를 참고로 한다면 이 학교폭력 관련된 경우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
성폭력 관련된 거는 성폭력 전담 신고센터, 그리고 교육공무원의 인사 운영, 뭐 괴롭힘 관련돼서는 노사협력과, 공직 비리에 관련돼서는 공직비리 신고센터 등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이런 갑질의 이제 어떤 처리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갑질인 걸 알고 한다라면 그건 당연히 징계를 받고 처벌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갑질일까? 나는 사실은 아래 구성원들한테 난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하고 농담을 한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희가 이제 갑질의 사례들을 한번 저희가 살펴봤어요. 경기도 교육청의 사례인데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직원에게 모욕적 언행을 했다. 인사부터 제대로 못하는데 뭐를 제대로 하겠어? 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갑질일까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갑질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어떤 이제 상급자가 발령이 났어요. 이제 근데 사전에 인사하러 오지 않았다고 질책했어요. 요거는 갑질일까요? 이것도 업무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근데 인사라는 개념이 아니라 뭐 사전에 보고라든가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업무적으로 필요했던 사항을 말했다면 업무 협의인데 인사를 안 했다고 뭐라고 타박을 했다면 이건 갑질 경우로 포함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 평가에 있어서 교장의 뜻에 이제 반대한다는 이유로 담당 선생님을 교장 선생님이 질책을 하셨어요. 한번 해보자는 거야?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거야? 언제까지 그렇게 따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갑질일까요? 사실 인사라는 게 학교에도 인사위원회가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걸 조정하는 역할이시잖아요. 지금까지 말씀하신 게 다 뭐다? 갑질이다. 네. 근데 이제 갑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흔히 이제 비인격적인 대우 그리고 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적인 이익을 요구해요.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갑질이라고 하면 나의 권위를 위해 통해서 그 사람이 비인격적인 대우만 하는 걸로 생각했는데 사적 이익을 추구한다? 그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여러 가지 교육 활동이나 이런 거에 수반돼서 내가 알고 있는 누군가의 뭐 인사 우대를 뭐 채용에 있어서라든가 계약에 있어서 그런 걸 강요한다는 것도 역시 갑질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상급자가 부하 직원의 흉을 본 거예요. 야, 누구누구 닮지 마라. 그 누구누구처럼 하지 말아라. 이것도 갑질일까요? 근데 저는 흉 보는 게 이제 우리나라는 공과 사가 상당히 이렇게 섞여 있잖아요. 근데 외국이나 사실은 이제는 공과 사는 명확해야 된다. 이 공적인 집단에서 사적인 어떤 말을 하는 거는 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도 있었어요. 이제 본인의 업무를 떠넘기는 사례가 있었어요. 상급자가 부장교사가 소속 부서의 다른 교사한테 본인의 업무를 떠넘겼어요. 이것도 갑질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따지면 이제 갑질이 굉장히 큰 영역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은 업무 지시로 볼 수 있는 사안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학교든 어느 기관이든 업무 분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업무 분장 안에 없는 새로운 업무가 부여됐을 때는 또 업무 조정이라든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 관리자나 관리자가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학교에서도 일하는 방식, 의사결정의 방식 이런 것들이 프로세스화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한 명에 대한 강압적이고 그리고 어떤 한 사람의 판단에 의한 결정보다는 인사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내에도 인사자문위원회가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에 대해서 어떤 학교폭력 사안이 있을 때도 그 학교폭력에 대한 학교 내 위원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학교 내 교육활동이나 이제 업무를 추진했을 때도 다양한 소위원회들이 있거든요. 이런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르러야지 어떤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하급자가 그에 대한 부당한 지시로 느껴지고 인격적인 모독을 끼거나 그리고 그것들이 공적인 영역을 넘어서 사적으로 전가된다면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다 갑질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참 이거를 이제 저희가 법령과 지침을 살펴봤는데 이제 문화적인 걸 한번 살펴볼 것 같아요. 과거에는 갑질이 없었잖아요. 근데 왜 요즘에 이렇게 갑질이 많은 거예요? 심지어 저희가 텔레마케터, 뭐 식당의 종업원, 그리고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우리 다양한 직군의 이제 직업인들한테도 이런 갑질 문화가 많이 번져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본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직급이 높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오류를 갖고 계신 분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회는 공과 사를 잘 구분하지 않고 또 이 약간 유교 문화도 있고 해서 그런 거가 여러 가지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솔선수범, 이제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의 개념이 많이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선진국일수록 어떤 다양한 직군의 사회 구성원들을 서로 상호간에 존중을 해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학교 교육에서 떠하는 이제 가장 큰 숙제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에 이제 인성 교육들이 최근에 어떻게 바뀌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뭐 전에 뭐 사회정서학습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근데 합리성에 근거한 합리적인 판단, 상대방에 대한 이해가 바탕으로 한 어떤 판단을 되게 중요시하는 걸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관계성, 공동체성, 사회적 가치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본적인 문제는 일단 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 교육청의 의사결정도 갑질이라는 건 철저하게 방지를 하고 예방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학교 내 교육활동으로서는 학교 자체가 갑질을 예방할 수 있는 상호 존중하는 어떤 교육 생태계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실 속 상황을 볼게요. 교사하고 학생들이 있잖아요. 네. 교사는 사실은 학생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이죠.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본다면 교사는 학생들한테 지시하고 명령하는 위치인가요? 근데 그렇게만 바라보는 거는 이제 과거의 시선이고, 그렇죠. 이제는 학생들도 하나의 인격체로 어떤 본인이 진로를 개척해가고 학습을 이뤄가는 하나의 주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각각의 학생들도 존중해야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학생들은 선생님을 무시하면 안 되냐? 그것도 아닌 거죠. 선생님에 대한 존중 역시도 상호 존중이 이루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갑질 예방 매뉴얼에 항상 제언이 있을 때 갑질은 예방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호 존중이라는 키워드일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아야지 자기도 존중받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저희가 학교 내 구성원들, 그러니까 누구나 갑질을 할 수 있어요. 초임 교사도 마찬가지고 초임 직원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만 갑질을 한다라는 거, 상급자만 갑질한다는 걸 떠나서 상호간의 존중, 그런 예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권한이라는 게 과거에 우리 한국 사회는 위로 올라갈수록 한두 사람한테 이렇게 몰아주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가 민주화가 되고 또 여러 구성원들의 의견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현재 사회에서는 권한도 위임되고 나눠지고 어떤 협의를 통해 좀 부여돼야 된다. 그리고 실행돼야 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참 재밌어요. 뭐냐면 경기도교육청이나 서울교육청, 교육부에서는 이 갑질 예방에 대한 가이드북이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자가진단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하면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십시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약간 경계선에 있는 문항들이 있더라고요. 몇 개의 문항을 좀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대 선생님이 이제 읽어달라고 했으니까 이거 한번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불필요한 회식이나 야외 활동 참여를 요구한 적이 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뭐 요구할 정도의 권한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요구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점심 식사 후에 이제 제가 근무하고 있는 연수원에 가볍게 산책할 때 같이 가자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갑질이잖아요. 저를 반성하게 됩니다. 대 선생님도 이제 딱 걸리는 문항이 있었죠. 글쎄요. 이제 솔직하게 저는 뭐 잘 하는 건 없는데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반말을 한다거나 과도하게 질책을 한다거나 뭐 욕을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는데 우리가 과도하게 질책을 하신 거죠? 하셨던 거죠? 아니요. 질책을 뭐 할 입장은 아닙니다. 아직도 제가.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항상 정말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겠다. 이 문항이 개인별 진단 문항이 있고 이제 업무 파트별로 이제 진단 문항이 있어요. 요거는 한번 저희가 대 선생님이 저희 영상 정보란에 요 내용을 좀 올려주세요. 그러면 굉장히 유용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스스로가 이제 반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게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 기관 업체를 선정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또 보이지 않는 권한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럴수록 더 규정과 그리고 이런 공정성 그리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